저번 시간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얘기를 거의 다 했는데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그리고 나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 남은 거 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인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이 어떤 확률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 X를 데이터로 보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 관련된 파라미터를 세터라고 하고 그걸 표현하기 어렵다. 그거 이상으로 지금 구조를 생각해서 이걸 봐야 되지만 아무튼 나중에 구조상에서는 이게 디코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확률은 일반적으로 중간에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통해 가지고 마지널라이즈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모르는 분포 C에 대해서 이 접근값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잘 알려진 쓰기 편한 그런 분포로 표현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결국 이 값을 도출해내자. 그게 베리에이션 인프런스의 결국 아이디어예요. 그 중간 매개체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되는데 그것을 데이터로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내긴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분포를 만드는 과정이 인코딩 부분,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원래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을 복구하는 것이 디코딩. 지금 제너레이트 모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니까 사실상 나중에 이제 디코더의 아웃풋이 새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 데이터에 대한 확률, 주간 매개체하고 무관한 확률에 대한 계산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복잡하게 우리가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유도를 했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건 결국 여기 있는 마지막 줄인데 보면 세 개의 텀이 있고 여기 설명은 밑에 잘 써 있습니다. 마지막 텀은 이게 구할 수가 없다. 앞에 설명 건너갔지만 저번에 했기 때문에 무시하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C가 주었을 때 X의 확률이니까 지금 이 C를 잘 디파인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X를 복구하는 그런 확률이죠. 그러니까 디코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타가 완전히 디코더에 대한 파라미터고 인코더에 대한 파라미터는 파이고 Q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이 논문에서는 구현을 하는데 인코더도 그렇고 디코더도 그렇고 뉴럴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퍼셉션 형태를 구현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가 그 데이터하고 파이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로스 펑션이라고 봐도 돼요. 이걸 통해서 나왔는데 X가 이제 맨 밑에 인코딩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가 이거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민스퀘어드 에러가 됐든 아니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됐건 나와야 되는 것하고 나온 것 사이 차이를 에러로 보는 게 첫 번째 텀이고 실제 이 텀을 이제 노멀 분포를 써서 여기서 하는데 노멀 분포의 라이클리우드,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봐서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봐도 돼요. 그게 어쨌든 얼마나 데이터가 잘 들어맞는가 라는 거고 두 번째는 KL 다이버전스니까 분포 두 개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인코더 해당하는 거고 이건 디코더에 해당하는데 디코더에 들어가는 게 C고 레프레젠테이션은 밑에 인코더에 들어가는 오리지널 인풋이 X고 그걸 통해서 인코딩이 돼서 나온 게 C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 X의 헷 정도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분포를 보자면 밑에 인코더의 분포 X를 집어넣어서 C가 나온 그 분포 그 다음에 이건 디코더에다 G가 여기 나온 걸 가지고 G를 집어넣어서 디코더에서 나온 그 분포의 차이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겠다. 이거는 레귤러라이즈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에 실제 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중간에 표현되는 게 실제 이거고 근데 어느 정도 말 그대로 레귤러라이즈 해야 적절한 분포로 표현될 수 있다. 오리지널 논문에는 그런 설명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다고 말만 있는데 아무튼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노멀 분포를 가정하고 있어서 밑에 단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노멀 분포여서 그 파라미터인 평균하고 표준편차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그 우리가 원하는 표준편차하고 평균은 그 0하고 1, 평균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거를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맞춰주겠다는 게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regularize를 뭐 표준정규분포라 그러나요? 거기다 맞춰주는 거죠. 그 두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분포를 꾸미는데 인코딩을 통해서 적절한 성질을 가진 분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텀을 통해서 한다. 여기서는 첫 번째 Q에 해당하는 게 가우시안 코인코더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C 프라이어라는 게 말 그대로 C 프라이어예요. 디코더로 들어가는 인풋이 C인데 그래서 프라이어니까 거기서의 분포, 우리가 가정하기는 노멀 분포인데 둘 다 이거는 0하고 1이고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로 튜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파이가 그게 결국 전부고, 지금 내가 설명한 게 그거예요. 오리지널 인풋 데이터를 리컨스트럭트 하는데, 즉 에러를 없애는 게 첫 번째 텀의 의미고, 두 번째는 적절한 분포가 나오게끔 해주는 게 프라이어에 맞는 포스트리어가 나오게 한다. 프라이어는 지금 이 개념이고 포스트리어는 이 개념이니까 두 개가 적절하게 맞춰준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좀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면 지금 전체 그림은 요거를 여기다 얹었다고 보면 되죠. X가 인풋이 들어가고 거기에 평균하고 표준 분산, 공분산이죠 이거. 평균하고 분산에 해당하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어떤 중간 매개체인 C가 있고, 그래서 C를 여기 위에다 얹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로부터 이제 앞에서 봤던 그 평균하고 분산이 있고, 요걸 프라이어로 보자면 이게 0이고 이게 1이라고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그걸 통해서 계산되는 게 앞에서의 요 부분이에요. X는 물론 밑에서 들어간 거지만 중간을 거쳐 나와서 여기서 계산되는 게 이거고, 이거의 의미는 이제 그것이 나올 확률이죠. 이 확률을 맥시마이즈, 로글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파라미터 튜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쉽게 생각해서 X 집어넣어서 X 햇이 나왔으면 그거의 차를 봐줘도 되고. 그래서 두 번째 텀에 해당하는 게 KL 다이버전스고, 아까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어에 해당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가정한다 그랬고, 여기에 갖다 맞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밑에 인코딩 부분에서의 파라미터는 이제 나오는데 최대한 이것들을 갖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트릭이 있는데, 여기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말 그대로 파라미터를 만들어내는 걸 다시 한다. 여기서 이제 이 파라미터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C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샘플링을 통해서 C를 만들어 버리면 특정 값으로 그냥 표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에러를 백프로퍼게이트 할 때 거기서 막히는 효과가 있죠. 막힌다는 개념이 지금 이거예요. 계산 그래프에서의 부분이 아니다. 백프로퍼게이트가 되는 그 경로상에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 학습에서 찾아야 되니까 나온 값은 이제 그걸 써서 분포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새로운 엡실론이라는 것을 써서, 그것도 역시 정규분포에서 온다고 치고 그거를 여기다 섞어요. 분산에다 섞습니다. 분산에다 섞어서 그걸로 C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나중에 여기까지
이거의 합의 에러가 내려오면 거기서 백프로포게이트가 이쪽은 뮤 타고 가고 이쪽은 이 시그마 타고 가고 그게 가능하게 되죠. 베리어블로 치는 거니까 이제는. 아까 오리지널은 그냥 베리어블이 여기서 없어지고 그냥 그것이 녹아 들어간 값이 여기 들어갔던 거고, 얘는 학습할 필요는 없고 엡실론 자체는 그거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해가 가나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과정이고, 다음에 이제 윗부분 붙이는 게 이게 좀 그림상으로 애매한데, 여기서의 그 평균하고 코베런스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게 디코더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고, 역시 그 위에 X 햇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얘가 계산이 된다. 그 요것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C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서 올라온 것들이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얘가 계산되는 것은 이 식에 의해서, 이거 노멀 분포니까 노멀 분포에다 집어넣으면 이거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듯이 그 likelihood를 maximize 한다 그러면 gradient ascent로 해줄 수가 있죠. 그때 이 파라미터는 뮤하고 시그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 자체를 어떤 로스 펑션 그 오류 뭐 크로스 엔트로피가 됐던, 논문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얘기하고 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가 됐건 아니면 민스퀘어 에러가 됐건 그걸 써서 이 첫 번째 텀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두 번째 텀 아까 앞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그 수식으로 계산이 돼요. 클로즈 폼으로. 여기 슬라이드는 빠져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논문을 보면 있습니다. 이 결과만 잠깐 보자면 이 부분, 요 KL 다이버전스 요 두 개 분포 지금 노테이션 똑같죠. 그거의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클로즈 폼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그마, 뮤에 해당하는 게 각각 C, 그 밑에 인코더 쪽에서의 파라미터들이고, 위에 디코더 쪽의 파라미터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0하고 1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0이고 이건 지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사실 각 피처 사이에 공분사는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심플리파이 한 겁니다. 이건 사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식이 이렇게 단순화돼서 뮤하고 시그마만 알면 그냥 여기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에러 텀으로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합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에러로 써서 이제 내려오면서 보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뮤하고 시그마에 해당하는 거를 보정을 하든지, 그 다음에 요 밑에서 뮤하고 시그마에 해당하는 것도 보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제 이 개념상의 그림이고, 이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 디코더 부분, 그 다음에 인코더 부분이 각각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층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의 이게 그 의미예요. 평균에 해당하는 노드들이 쭉 있어요. 요 분산에 해당하는 노드들도 있고, 근데 분산은 뭐 픽스트 값을 가정을 해서 그냥 이것만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각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게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밑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는 완전히 두 개가 있고, 그래서 학습을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두 개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인코더의 형태로 붙죠. 앞에서 베리에이션을 빼고 그냥 스탠다드 오토인코더 보통의 구조는 인풋이 위아래로 있고 가운데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이 멀티레이어로 되어 있고 똑같아요. 단지 이제 그 멀티레이어에 해당하는 게 그 파라미터들이 뮤하고 시그마다. 그래서 학습을 이렇게 한다. 학습이 끝난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데이터 만들어내는 거였으니까 얘는 그 디코딩을 써서 말 그대로 디코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를 샘플링하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이 분포로부터 C를 샘플링해서 학습 끝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파라미터들 다 정해졌을 테니까
쭉 올라가서 X에 해시 나오고 얘가 새로 제너레이트된 데이터다. 쓰는 건 뭐 간단하죠. 해보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잘 나오더라. 그래서 C의 디멘션을 만약에 알기 쉽게 2로 주면 이쪽으로 변화주고 이쪽으로 변화주는 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잘 그거에 맞게 나오더라. 그것도 얘기한 거고. 장점 이론적으로 잘 정립된 방법에 의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다라는 거고, 뭐 같은 내용으로 레이튼 스페이스를 해석할 수가 있다. 그 말은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했다는 얘기죠. 인코딩을 통해 가지고 Q 값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도출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분포로 보면 우리가 그 오리지널 X를 집어넣어서 그걸 인코딩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여기 사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 분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에 입각해서 제너레이트 하니까 그게 장점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점은 많은 논문에서 이제 결과가 상대적으로 겐 같은 거에 비해서 좀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에 픽셀, RNN, CNN 이건 아주 간단한 개념이었죠. 오늘 요거 끝냈고 이제 나머지가 마지막 겐이라는 겁니다. 잠깐 스탑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보세요. 이해했나요? 좀 어려운가요? 그럼 일단 마지막 방법까지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받든지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방법, 제 대표적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세 번째 방법은 여기 써 있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듯이 그 덴시티에 입각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개를 본 거고, 트랙터보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덴시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요거. 그 다음에 그 다루는 게 힘들어서 우리가 어프락시메이트 하는 거죠. 데이터로부터 분포를 어프락시메이트 해서 쓴 거. 근데 그걸 해서 이제 엑스플리시트하게 덴시티는 도출을 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인코딩을 하면 그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BAE, Variational Autoencoder다. 이쪽까지를 보면 덴시티를 엑스플리시트하게 보는 거, 그거에 입각한 건 아니고 그냥 암묵적으로 어떤 분포에서 나왔다고 치고 그거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냥 직접 만들어내는 거. 암묵적으로 보는데 데이터만 그냥 직접 만들어내지 분포가 어떻게 생겨 그건 별 관심 없다. 이게 겐이고, 겐은 이것의 약자예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그래서 이거 뭐 뒷부분에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가 17년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된 분야입니다. 여러 가지 응용에 쓰이고. 자, 한번 보면 픽셀, CNN, RNN 얘기했고, 흔한 간단한 이거죠. 어떻게 보면 리커런트 모델인데 얘기했듯이 걔는 그 density 펑션을 explicit하게 모델링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는 단지 샘플만 원한다. 그 density는 뭐 따로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샘플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개인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의 그 샘플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가? 직접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직접 어떤 기준이 없으면 덴시티 안 쓴다 그랬는데 그 아주 단순한 분포, 예를 들면 랜덤 노이즈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노이즈 랜덤 값이죠. 랜덤 분포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랜덤 노이즈로부터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것을 한번 학습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에서 시작을 해서 랜덤 값인데 나중에 하다 보면 원하는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잘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랜덤하게 막 아무 값이나 들어가 있어서 이미지가 이상할 텐데 학습통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뭐 사람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컴플렉스한데 복잡할 텐데 그 역시 뉴럴 네트워크로 한다는 거고, 지금 앞에서 얘기한 개념이 이겁니다.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서 아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서도 같은 C가 있었죠. 밑에 부분에. 여기서 이제 뭐 밑에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C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걸 통하면 나올 수 있게 되겠다. 근데 랜덤에서 여기 써 있는 말은 이제 랜덤에서 시작해서 어떤 샘플에다 매핑하는가, 그게 뭐 좀 애매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결국 이런 구조로 가겠다는 건데 밑에 뭐 투플레이어 게임이라고 써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라는 두 개의 네트워크,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말 그대로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용도로 잘할 수 있게.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샘플이 진짜냐 가짜냐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원래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게 있을 테고 그거로부터 그것과 유사한 걸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주어진 거냐 아니면은 만들어진 거냐 진짜 가짜로 분간을 하는 게 요것의 역할이고, 만들어내는 쪽에서 하는 역할은 그야말로 만드는 거죠. 랜덤에서 시작을 해서 가짜를 만드는 거죠. 가짜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진짜 같은 가짜 잘 나올 수 있도록 이거 원래 이 얘기 할 때마다 뭐 위조 지폐하고 경찰 얘기를 하는데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은 이제 계속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걸 잡는 사람은 아무리 정교해져도 그걸 따라잡으려고 하고 그런 거죠. 여기서 진짜 같은 샘플을 계속 만들어서 퀄리티를 높이면 그게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좋은 퀄리티 데이터가 되는 거죠. 제너레이터가. 그 역할을 얘가 도와주는 거죠. 얘가 처음에는 이제 얘가 랜덤에 시작하니까 좀 엉성한 거 나오면 금방 쉽게 하겠지만은 얘가 피드백을 줘서 뭐 가짜다 그러면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좀 더 얘가 퀄리티를 높이고 계속 좋게 하고 얘는 그것을 더 좋아진 걸 또 여전히 잘 분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학습을 여기 써 있듯이 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로 한다, 그레이디언트 어센트로 한다. 네트워크 생김새도 아까 VA에서 인코더 디코더 연결된 것처럼 이것도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하고 붙어 있습니다. 학습이 동시에 일어나요. 세퀀셜하게 한번 보면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둘 다 네트워크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는 얘기했듯이 진짜하고 가짜를 분간하는 거고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려고 진짜같이 보이는 거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내는 것은 가짜고 얘가 하는 일은 이제 진짜 데이터셋에 있는 것하고 만들어진 것하고를 분간을 잘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학습 이제 부분인데 학습에 들어가는 이제 오브젝트 펑션이 있어야죠. 오브젝트 펑션이 디파인이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니맥스 오브젝트 펑션이다. 미니멈 값도 찾고 맥시멈 값도 찾고 뭐 투 플레이어 게임이다. 한쪽은 미니마이즈 하려고 한쪽은 맥시마이즈 하려고 한다. 보면은 이건 데이터 분포를 따르는 X, 그러니까 데이터죠. 데이터를 이 D는 디스크리미네이터, G는 제너레이터로 보면 되고 D가 X를 1이라고 분간하는 것, 3이라고.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얘가 0 아니면 1로 얘기를 할 텐데 3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파라미터가 데이터 D고 제너레이터에 대한 파라미터가 데이터 G고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X가 진짜가 진짜라고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C가 이제 그 분포를 따라서 C가 만들어지는데 랜덤에서 올라온 이 C 그걸 제너레이터가 그걸 써서 만들어낸 거 그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진짜 가짜로 하는 거 1 아니면 0으로 그 값이 요거예요. 두 번째 텀. 첫 번째는 그냥 데이터에 대한 거고 둘 다 여기 D는 들어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여기 있고 여기 제너레이터 있고 첫 번째는 뭐 당연하죠. 그 데이터 주어진 거에 대해서 진짜 데이터인 거죠. 그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텀은 이제 얘들이 섞여 있는 건데 가짜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가짜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짜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두 개를 튜닝을 하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얘가 가짜일 때 걔를 가짜라고 해줘야 되죠. 가짜라고 하는 걸 0이라고 치면 1 빼기 0 하면 이게 1이니까 두 개가 맥시멈이 되는 거죠.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가짜인데 진짜라고 하면 1이니까 얘가 0이 돼서 이거 없어지면 그냥 요거만 되는 거죠. 아니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맥시멈으로 가는 게 좋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것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둘 다에 걸쳐 있고 텀이 두 개인데 그것을 큰 쪽으로 가는 걸 찾는 게 필요하다. 제너레이터 쪽은 앞에는 그냥 필요 없고 뒤에 쪽에만 있는데 요것을 무조건 C가 들어가서 얘는 무조건 진짜라고 계속 나와야죠. 1이라고. 그렇죠? 나왔을 때 이제 그 진짜 같이 나와가지고 얘가 진짜라고 하게끔 아까 설명했듯이 이것이 1이라고 나와서 1 빼기 이거는 0이 되게끔 그래서 미니멈이 되도록 해주는 게 제너레이터의 목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브젝티브 펑션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학습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의 말 그대로 오브젝티브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데이터 잘 분간하는 것, 그 다음에 가짜인 거 잘 가려내는 것 둘 다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얘 속이는 것이 되죠. 설명을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브젝티브 펑션 주어졌으니까 이 파라미터 찾는 데 써라.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쪽에서는 맥시마이즈 해야 되니까 그레이디언트 어센트를 해라. 제너레이터 쪽에서는 미니멈 찾아야 되니까 디센트를 해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둘 다 고려해야 되고 여기는 그냥 이것만 고려하면 된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더라. 지금 이 그림은 여기 잘 안 보이지만 D of G예요. 요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너레이터 아웃풋에 대해서 판단한 거. 그게 0이냐 1이냐 이쪽으로 할수록 그거고 그거에 대한 이거는 지금 1 빼기 요거죠. 요 로그 함수 이거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이 D of G가 0이면 1 빼기 0은 1이니까 0일 테고 나머지는 무한대로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죠. 이런 게 되더라. 근데 지금 이 함수는 여기 둘 다 있고 이거를 지금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해서 미니멈으로 내려가고 싶다. 러프하게 개념으로 보자면 근데 미니멈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초기에 이 기울기 슬롭을 보면 아주 완만하다. 플랫하다. 학습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테크니컬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오브젝트 펑션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는 되는데 그 다음에 학습을 정작 하려고 보니까 특히 제너레이터 쪽에서 이 부분이 이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더라. 여기 써있듯이 초기에는 이쪽이고 잘 되면 이쪽일 텐데 이미 잘 된 상태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좀 존재를 한다. 초기에 어느 정도 빨리빨리 수렴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는 좀 느리다. 그래서 이거 뒤집자라는 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그리면 여기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로그의 D로 표현하면 이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빼버리면 이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녹색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타고 올라가는 걸 해주면 문제는 아까의 문제는 완화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제너레이터 쪽을 보면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1 빼기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 대신에 그냥 2를 없애고 그냥 D of G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게 최대가 되면 이 전체가 미니마이즈가 되니까. 그래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로 바꾸고 그레이디언트 어센트를 해라 그 얘기고, 그렇게 하면은 이 D of G 자체는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이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다. 결론적으로 두 개를 써서 학습을 수도 코드를 넣는 게 여기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윗부분에 해당하는 게 discriminator, 오브젝티브 펑션 보면 알 수가 있죠.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게 generator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학습은 보통 이렇게 discriminator 쪽을 몇 번 돌리고 그 다음에 generator 쪽을 해요. 그래서 현재 generator가 만들어낸 것 기준으로 discriminator를 얼마 정도 잘할 수 있도록 옵티마이즈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또 이제 generator가 좀 바꿔지고, 그거의 반복이죠. 전체 for 룹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해보면 이게 학습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WGN 이런 게 제한이 된 게 있습니다. 오리지널 논문은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거. 이 논문 하나로 유명해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여기 닙스 논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학습 알고리즘이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해하기에 소프트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전체 구조, 아까 있던 거 다시 그린 거에 불과하고 아까 있던 말 그대로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학습 끝난 다음에 데이터 만들 때는 이제 이 부분 따서 쓰면 된다. 제너레이터만 사용을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요거 만들어내면 된다. 학습이 잘 됐으면 여기 잘 나와 있을 테니까. 해보니까 실제 잘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CNN일 때 이미지를 생성하겠다. CNN 집어넣어서 이제 이미지 집어넣어서 이미지 나오게 되면 이제 나오는 쪽에서는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션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디컨볼루션이죠. 역으로 돼야 되니까 중간 단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원래 이미지로 풀어줘야 되니까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fractionally stride, 그러니까 원래는 스트라이드가 딱딱 끊어져서 스트라이드를 정해서 하는데 근데 역으로 되게 되면 그게 fraction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지금 구조가 안 나와 있는데 구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CNN 이미지 가지고 CNN 뭐 분류를 한다 그러면 컨볼루션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멀티레이어로 쭉 갔잖아요. CNN 여러 개 있고 뭐 그 다음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있고 소프트맥스를 하던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CNN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나오는 것도 이미지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결과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게 컨볼루셔널 아키텍처고 그걸 통해서 나오면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다음에 논문 하나는 써있듯이 벡터 매스 뭐 해석할 수 있는 벡터 매스 가능하다 뭐 그런 거예요. 걔네서 내가 보진 않았고 여기서 써 있는 것만 보자면 여기 C 표현에서 C가 벡터니까 결국 거기서 벡터의 연산을 하면 그게 가미가 돼서 제너레이트 되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거 흥미롭죠. 웃는 여자가 있고 그냥 보통 여자가 있고 보통 남자가 있어서 웃는 여자에서 여자 빼고 남자 더하면 웃는 남자가 나오고 이런 것까지 하고, 뭐 걔를 써가지고 뭐 예술 작품을 뭐 이렇게 뒤트는 거니 뭐니 그런 거 굉장히 많은 게 있죠. 겐 주라 그래가지고 2017년에 겐이 폭발적으로 쓰였다 그런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보도록. 우리 연구실에 겐 많이 그 리서치한
학생이 하나 있는데, 아무튼 이거 보면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이고 역시 스킵하겠습니다. 뼈대를 색깔 칠해가지고 실제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 재밌는 응용들이죠. 말 그대로 빅겐이라서 큰 겐, 고품질의 이미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다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겐의 장단점, 결과 잘 나온다 뭐 그런 얘기죠. 여기 단점, 학습 잘 안 될 수 있다. 아까 뭐 잘 안 된다는 코멘트들이 있다 그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분포를 거쳐서 익스프레스하게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VA 그에 대비해서 아니면 뭐 픽셀 CNN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어떤 확률 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주어지면 데이터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였죠. 아까 구조를 보면 중간 단계 어떤 인퍼런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많이 쓰인다. 얘기했고 이것도 굉장히 파급력이 큰 논문이고 쓸데없는 거고. 자, 다 했습니다. 제너레이트 모델을 뭐 스탠퍼드 대학 그 페이페이 리라는 교수가 만든 강의 자료를 갖고 했는데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보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듣겠나요? 아무 반응이 없네. 질문이나 코멘트 없어요? 어려우니까 공부 잘 하고 그다음에 핫 리서치 토픽들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더 깊게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마지막 주제는 강화학습이죠. 강화학습 역시 활발한 연구 분야고 요새 뭐 학회 같은 데 가면 뭐 강화학습, 뭐 논문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혹시 참석할 기회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관심이 많고 여담이지만 이것도 이 주제도 우리 연구실에서 관심 갖고 리서치 많이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보죠. 자, 강화학습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그러고 말 그대로 강화학습이죠. 그것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세상과의 인터랙션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그 에이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세상 아니면 환경 그 안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액션을 취했을 때 발생되는 그 결과에 따른 리워드. 맨 첫 시간에 우리 그 학습 패러다임 얘기할 때 강화학습 잠깐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잘했네 못했네 그런 걸 가지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행동을 보정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강화학습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상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그래서 환경에 있는 에이전트가 그 환경의 현재 상태를 인식을 하고 센서를 통해서 하던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런 다음에 리워드를 받아서 다음 행동을 결정을 한다. 강화학습의 목표는 당연히 내가 어떤 행동 취했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겠죠. 거꾸로 나한테 그 수반되는 벌 같은 거를 미니마이즈하고 주어진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것을 할 때 리워드는 그 일에 당연히 디펜던트 할 테고 그 일을 잘 수행하면 리워드 값이 높을 테니까 이걸 높게 해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바둑 두는 거다. 그럼 뭐 이기면 리워드일 테고 지면은 리워드가 마이너스일 테고 뒤에 예제도 나오지만 폴 같은 거를 세우는 게 목표다. 그러면 오랫동안 버틴다거나 아니면 폴을 제대로 잘 세워 있을 때의 경우로 자주 빠지게 한다거나 그런 게 리워드고 옆으로 쓰러지거나 그러면 퍼니시먼트가 될 테고. 자, 그 인풋이 들어가서 강화학습 시스템이라고 써 있는데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액션이다. 오브젝티브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주어진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경험은 액션 인듀스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다 여기 써 있죠. 액션에 의해서 나온 스테이트의 변환 그리고 수반된 리워드. 그 결국 익스피리언스고 강화학습에서의 학습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죠. 포멀하게 이제 환경이 뒤에 정의가 되겠지만은 이제 학습하는 대상은 어떤 액션을 취할지 뭐 그 미리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단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행동을 취할 때 나오는 리워드 가지고 아니 퍼니시먼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어려운 말로 exploration이 exploitation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단어 뜻 자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explore 하는 거니까 깊이 파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특정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 방향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exploration이고 exploitation은 이제 현재 뭐 좋다고 판단된 것이 있던 현재 내가 따라가고 있던 패스가 있던 그런 게 있었으면 거기서 좀 벗어나더라도 좀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 그래서 환경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두 개가 다 한쪽만 무조건 파게 되면 뭐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이것보다 더 좋은 솔루션 찾을 기회가 없을 수 있죠. 근데 두루두루 다 살펴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면 글로벌 옵티머를 찾을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면 좋지 않을 테고 무조건 돌아다니기만 하면 솔루션을 잘 못 찾을 테니까 환경을 뭐 업저버블이니 아니면 파셜리 업저버블이니 이런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입니다. 환경이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일부만 보이는 거 그런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 또 디터미니스틱이니 스토캐스틱 이것도 단어 뜻 자체입니다. 환경에서 내가 취하는 행동이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취하는 행동이 딱 정해져 있든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가든지 리워드가 딱 정해져 있든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변하든지 그런 게 다 가능하다. 강화학습 뭐 그림이 좀 엉성한데 에이전트로 보면 에이전트가 행동 취하면 거기서 스테이트가 오고 리워드가 온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 용어들이 있습니다. 팔레시, 리워드, 밸류,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팔레시는 뭐 할 건지 그러니까 어떤 액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리워드 앞에서 얘기한 거고 취했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 그 액션 취한 게 뭐 얼마나 좋은지 퀄리티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싸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value는 어떤 상황의 가치 뭐 그런 말 그대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표현하는 그 상황들, 스테이트들이 있을 텐데 그 각 스테이트들의 가치를 표현하는 게 value다. 모델은 전체의 환경을 나타내 주는 게 모델일 테고 예제를 한번 보면 아까 내가 말로 지나가면서 한 얘기 카트 폴 그래서 카트에 있는 폴 막대기죠. 오브젝티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은 밸런스 잡는 것이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카트 위에서 밸런스 잘 잡는 것이 목적이다. 안 넘어지고 유지하는 게 밸런스 잡는 거겠죠. 스테이트 상태라는 게 뭔가 앵글 그다음에 앵귤러 스피드 각속도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평행적인 속도 다 그림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스테이트를 표시를 하고 액션은
수평적으로 가해지는 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를 잘 유지하려면 내가 이 카트를 뭐 밀든지 당기든지 뭐 해줘야 될 테니까 그게 액션이다 결국. 현재 상황을 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주나. 리워드, 오래 버틴다는 개념이죠. 이거는 이거는 오래 버틴다도 물론 될 수 있고, 여기서는 똑바로 서 있는 거일 때 하나 더 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가 여기 똑바로 서 있으면 1점, 그 이외에는 뭐 안 주고, 그러다가 또 쓰면 1점. 이것도 뭐 예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로봇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움직이는 거, 앞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예전에 구글에서 데모하는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엄청 잘 되더라고요. 스테이트, 조인트들, 요 로봇의 조인트들의 가가고 위치가 스테이트다. 액션은 각 조인트에 가해지는 토크, 힘. 리워드는 똑바로 서가지고 앞쪽으로 움직이는 거일 때 1점. 똑바로 서서 앞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1점. 쓰러진다거나 그러면 뭐 좋지 않겠죠. 이게 이제 아타리 게임, 여러 가지의 그 비디오 게임들에서 역시 강화학습 쓰죠. 뭐 당연히 목표는 높은 점수 따고 끝나는 거고, 알파고 얘기할 거 없고, 알파고니 뭐 알파고 제로니 아니면 고까지도 빼버리는 그냥 알파 제로니 제네릭하게 만든 일련의 시퀀스 논문들이 있죠. 관심 있는 사람 역시 딥마인드에서 나온 그 시퀀스 논문, 그 시퀀스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왈토 책에 있는 예제입니다. 틱택토. 틱택토 게임은 뭐 이런 거죠. 간단한 환경에서 이렇게 일렬로 쭉 같은 분이 놓으면 이기는 거. 번갈아 가면서 이제 X냐 O냐를 넣어서 하는 거죠. 각 스테이트 앞에 그림에서 현재 상황이죠. 각 상황을 스테이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각 상황에서의 밸류 가치가 뭐냐, 그럼 거기서의 이길 확률을 가치로 보면 된다. 그래서 확실히 이긴다면 1이고 0.5면 확실히 이기는 확률이,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0.5니까 비기겠죠. 0이면 지는 거고. 여기 뭐 그리디니 아니면 엑스플로러터리니 무브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무브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현재 커런트 스테이트가 여기 있으면 거기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스테이트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리디는 여기 이거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타의 표시는 옵티멀이라는 얘기고,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금 이게 O 입장이든 X 입장이든 그 액션을 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길 확률이 제일 커지는, 그게 당연히 옵티멀일 테고, 그걸로만 쫓아가는 게 그리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거 말고 꼭 그렇게만 안 가고 전체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딴 데 좀 돌아보는 게 엑스플로레이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엑스플로레이션 무브 하는 게 딴 데로 가는 거죠.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현재 상태고, 그 다음에 무브, 여기서 무브를 요 특정 케이스를 골라서 가는 게 이렇게 내려가서 그 옵티멀한 케이스일 때 선택을 한 거, 여기 그리디 무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옵티멀한 이쪽인데 한번 이쪽을 살펴보는 게 엑스플로레이션 무브예요. 정확한 노테이션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개발적으로. 스테이트는 아까 틱택토를 생각을 하면 그 각 현재의 틱택토 그 판을 생각하면 되고, 백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 백업이라는 개념은 밑에 말 그대로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현재 이 식만 단순히 보자면 그 현재 상태 스테이트의 밸류는 현재 거에다가 이 부분을 더해 주는데, 우리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니 어센트니 할 때 그 식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현재 값 더하기 알파 어떤 레이트에다가 다음 스테이트하고 현재 스테이트의 차이만큼을 내가 더해 나가는 식으로 한다. 그럴 때 다음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밑에서 받는다. 그걸 우리가 백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화학습 쪽에서 이 백업을 어떤 형태로 받는지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밑에서 또 밑에 있는 게 필요하다. 또 밑에 있는 게 또 필요하다. 그럼 전체 끝까지 내려가는 게 필요하면 전체 다 간 다음에 비로소 백업을 하는 게 있고, 그게 너무 어려울 테니까 중간 값만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런 다양성이 있을 수가 있죠. 틱택투는 비교적 뭐 쉬운 거니까 뭐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왜 쉬운가? 스테이트가 적죠. 파이나이트도 하거니와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별로 많지 않다. 네, 원 스텝 룩 어헤드 말 그대로 한 스텝 앞을 바라보는 게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다음 단계 보는 거 쉽죠. 모든 상태 다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강화학습하고 연계되는 거, 일반적인 제너럴의 강화학습하고 연결되는 게 밴딧 문제라는 게 있어요. N-armed라는 게 앞에 붙는데 보통 팔이 N개가 붙어있는 밴딧.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박장은 별로 안 가봤겠지만 라스베가스나 그런 데 카지노 가면은 슬롯 머신들이 있죠. 그게 하나의 밴딧 문제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팔로 보면 팔이 한 개짜리죠. 거기는 보통 기계 하나에 팔 하나 있어서 당기면 이제 밑에 그 회전판이 돌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 결과가 나오는 거는 뭐 다양하게 나오니까 지금 그 문제예요.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뭐 상금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그 상금을 당연히 리워드로 보면 그걸 맥시마이즈 하고 싶겠죠. 여기서도. 근데 하나 당기는 게 아니라 팔이 N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당길 초이스가 있다. 슬롯 머신이 여러 대 있다 그러면 실제 카지노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고민을 하죠. 어느 기계 앞에 앉아야 되나. N개 알미 있을 때 밴드 문제라는 것이 단순한 강화학습.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한 개라고 보면 돼요. 현재 그 기계 하나로 봐서 걔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리워드가 나오는 걸 살펴보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팔이 N개가 있다 그러면 N 액션 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취한다. 그럴 때 리워드 나오는 걸 한번 살펴본다라는 거고, T는 타임이고 타임 T의 액션을 취한 거에서 나온 게 리워드 T, 그때 나온 리워드고, 그것의 평균값, 기대되는 기대값이 이렇게 값을 이렇게 디파인하죠. T에서의 액션 취한 것에 Q 스타.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 옵티멀이 나오면 뭐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다. 이걸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액션 취할 때 아까 지금 일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강화학습 전초 단계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뭐 두루두루 돌아보는 거 아니면 현재 잘 되고 있는 거 계속 보는 거. 그리디 액션은 아까 예제에서 나왔듯이 제일 좋은 거 뽑는 거니까 현재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이 값이 가장 큰 값이 나오게 해주는 A를 취하는 게 그리디예요. 그 얘기는 exploit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닌 다른 걸 뽑는다는 얘기는 돌아다녀 본다는 얘기고. 두 개에 절충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액션 밸류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 밑에 있는 식이에요. 액션이 이만큼 선택이 돼서 액션 A가 있어서 이만큼 선택이 돼서 리워드가 갖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의 밸류 값이 Q죠. 그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죠. 직관적으로 이만큼 나왔고 횟수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걸로 나눠주면 평균이니까 그것이 그 액션을 취할 때의 퀄리티다, 밸류다. 무한정으로 가면 이것이 옵티멀로 나오게끔 되도록 액션을 취해주는 게 좋죠.
엡실론 그리디 액션.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갈 때 최적이 나오게끔 액션을 취해주는 필요한데, 이제 엡실론 그리디라는 것은 이제 그리디 방법은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이 식대로 취해주는 거였는데, 앞에 엡실론 그리디를 붙이면 그렇게 주로 하되 작은 확률 엡실론만큼은 익스플로어를 한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있는 말이 그 개념입니다. 그리디하게 가고 일부 작은 값이겠죠. 그때는 랜덤하게 간다. 인크리멘털하게 표현한 것도 가능하다. 이거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제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고려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는 결론은 여기 뭐 엑스포넨셜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의 의미가 지금 요거예요. 요 지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네, 이거는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시 앞에서 봤던 것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노테이션이 나오는 거 정도. 환경이 여기 있고 에이전트가 있어서 액션 취하면 리워드가 나온다. 아까 이따 얘기한 거죠. 이제 지금 이것도 역시 발토 측에서 온 건데 노테이션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액션을 현재 타임 t에 취한 액션이 AT고 그랬을 때 나오는 게 t가 넘어가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리워드가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액션을 t에서 취해서 스테이트가 바뀐 거로 나올 텐데 리워드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 상황에 봐서 해석을 잘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타임 t에서 에이전트가 액션 A를 취하면 거기에 리워드가 아래 t 더하기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가 st 더하기 1이다. 그게 지금 이 그림의 의미예요. 그죠? 타임 t의 스테이트고 거기서 액션 t를 취한 거고 그러면 리워드가 요게 나오고 요 스테이트로 간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셋에 있다고 치고 우리가 MDP라 그래가지고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그것의 요소들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에이전트하고 환경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에 설명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스테이트 셋이고 두 번째는 액션 셋이고 그 다음에 리워드는 리워드 레인지이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리워드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의 의미는 이런 시퀀스로 넘어간다. 그다음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팔리스가 있습니다. 뭐 정책, 단어 뜻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타임 t에서의 팔리스는 파이의 t고 팔리스의 개념은 여기 써 있는 거 스테이트에서 액션으로 매핑이 되는 확률이다. 그러니까 타임 t에서 SA다 그러면 S에서 A를 취할 확률이 돼요. 이 얘기입니다. S에서 액션 A를 취할 확률이 이 파이에 들어가 있고 항상 액션 스테이트에서 특정 스테이트에서 액션 취하는 건 정해져 있다. 디터미니스틱하다. 그러면 걔가 1이고 나머지 0이다 그러면 그런 심플한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액션이 여러 개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제너럴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팔리시를 잘 찾아내는 거고 한 면에서는 아래에서 그 얘기예요. 팔리시 어떻게 에이전트가 바꿔나가느냐. 그러니까 현재는 특정 스테이트에서 내가 이 액션을 취하는 게 좋았는데 뭐 틱택토에서 현재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현재는 내가 어디에다가 X를 놓는 게 제일 좋았는데 나중에 학습을 잘 하고 보니까 다른 데다 X를 놓는 게 더 좋더라. 그거가 변경이 된 거죠. 익스피리언스에 의해서 그 결과로 변경이 되는 거죠. 팔레스가. 그게 강학습에서 하는 일이고 그것하고 유사한 얘기로는 이제 밸류 값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특정 스테이트에서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나오는 리워드들이 있는데 그 현재 상태 스테이트의 가치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가장 높아지는가
학습이 끝나면 최고의 가치를 주는 스테이트로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학습을 통해 가지고. 당연한 얘기고. 리워드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리워드가 각 타임에 의해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계속 주어지면 뭐 토탈 리워드고, 여기서는 그 리워드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다 동일하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에피소드 태스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에피소드, 한 1년의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각 에피소드별로 거기서 취하는 액션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것을 쭉 수행을 했을 때 나오는 리워드의 합이 이거죠. 마지막에 T를 터미널 스테이트라 그런다. 그래서 말 그대로 끝이란 얘기고, 터미널 스테이트를 디파인 할 수 있으면 에피소드 태스크가 되는 거죠. 아까 게임 같은 거 틱택토 해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끝났다, 승부가 정해졌다, 그러면 에피소드 끝났다고 보면 되고, 이 포를 세우는데 뭐 쓰러져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의 끝으로 봐도 되고, 장기 바둑으로 다 비슷한 개념이죠. 이거는 동일한 리워드를 좀 보는 거고, 심플하게. 아니면 뭐 현재 위치에서 받은 리워드를 제일 중요하게 치고, 뒤로부터 우리가 얻는 리워드를 덜 중요하게 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에피소딕 태스크에 대비되는 게 지금 컨티뉴잉 태스크에 말 그대로 계속 연속되는 태스크. 자연적으로 에피소드로 잘 디파인이 안 되는 경우면 컨티뉴잉 태스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리턴도 디스카운티드 리턴, 좀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말 그대로 디스카운트를 리턴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리워드는 이거,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 뒤에서 나오는 리워드가 이거, 그 다음에 액션 뒤에서 나오는 게 이거면 거기에는 좀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죠. 1보다 작은 감마 값을 곱해서 리워드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단계는 또 한 번 곱하고 쭉쭉쭉 해서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디스카운트가 된 리턴이에요. 그렇게 할 때 감마,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감마가 0에 가까우면 이거 다 무시한다는 거니까 근시안적으로 내가 바로만 보는 거고, 거꾸로 이쪽만 보면은 그거에 대비 커지는 거니까 원시안적이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디스카운트를 1보다 작은 값을 줘서 후속을 적게 보는 것은 말이 되죠. 현재의 액션을 취했을 때 이미디어 리워드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는 게 어쨌든 중요하죠. 한참 10단계 이후에 리워드를 에스티메이트 한 거 가지고 그걸 더 크게 보는 것보다는 현재 거를 제일 중앙에 보고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디스카운트 하는 것을 보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카운트 리턴을 씁니다. 아까 나왔던 예제고 뭐 별로 별다른 거 없고, 또 하나의 예제는 이제 드라이빙 테스크라 그래서 자동차 움직이게 하는 건데, 여기서의 목표는 여기 써 있듯이 이 언덕에서의 꼭대기다 그러면 여기 가장 빨리, 최대한 빨리 올라가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화살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관성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입니다. 이 태스크는 빨리 무조건 짧은 시간 내에 올라가는 게 목표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잡힐수록 리워드가 적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로 준 거고, 여기서는 요거죠. 그렇죠? 시간이 적을수록 리워드가 커질 테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줄 수가 있다. 로테이션 앞에서 봤던 거랑 새로 달라진 그림 전혀 없죠. 별로 얘기할 거 없고,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식 다시 쓴 거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자, 마르코프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르코프 프로퍼티는 여기 뭐 써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스테이트, 현재 상황은 바로 직전 상황이 다 설명해 준다 라는 거예요. 요거 현재 상황이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다 설명을 해준다. 다르게 얘기하면 현재 상황은 바로 직전 상황에만 디펜던트하고 그 이전의 상황에는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게 프로퍼티입니다. 마르코프 성질. 수식으로 표현된 게 요거예요.
현재 상황이 ST라고 보면 ST에서 내가 액션을 취하고 리워드를 이걸 얻었고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거랑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이거 같아요. 아까는 여기 RT 플러스 1이었었죠. 아무튼 스테이트 S에서 T에서 액션 T를 하면 RT가 나온다. 그 이전에 ST-1, AT-1, RT-1. 잘못 설명했네. 거꾸로, 아까 노테이션이 맞습니다. 자, 요 스테이트에서 액션 취하면 리워드를 앞에다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쭉 해왔을 때 현재 T에서의 액션 취한 것에서 리워드가 나오고 스테이트가 S'으로 트랜지션 되는 그 확률은 오른쪽과 같다. 오른쪽을 보면 지금 얘 두 개 빼고는 다 없어졌죠. 나머지는. 그게 바로 직전 스테이트죠. 얘 기준으로 볼 때는. 그죠? 자, 앞에는 다 무시해도 된다. 우리가 마르코프 프로퍼티라 그런다. 자,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마르코프 프로퍼티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직역을 하자면 MDP. 첫 번째, RL은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 해석을 하면 자, RL에서는 바로 앞에 이 성질을 가지고 있다.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 취하고 거기서 리워드 나오고 그럴 때는 바로 직전에만 디펜던트하다. 스테이트하고 액션이 파이나이트한 집합이면 파이나이트 MDP라고 한다. 그다음에 여기 RL 태스크가 뭐 기본적으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다. 강학습이 하는 게 결국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가진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 얘기예요. 일반적인 용어로 좀 써있지만. 그다음에 스테이트하고 액션 셋 들어가는 거 없고, 이건 데피니션이 노테이션이에요. 그 P로 표현된 거는 A하고 S 프라임이 있으면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 취했을 때 S 프라임으로 갈 확률입니다.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써있듯이 그것은 의미하는 게 이거다. S에서 A 취하면 S 프라임으로 갈 확률. 그렇죠? 리워드 마찬가지 비슷하게 S에서 A 취해서 S 프라임으로 갈 때 RT 더하기 플러스 1이 나오는데 그 기대값, 리워드의 기대값 요 리워드를 표시한다. 이걸 보면 지금 스테이트에서 액션 취하는 게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확률을 관장하는 게 P다.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된 리워드가 R이다. 노테이션입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MDP에 대한 다른 그 스탠퍼드 노트에서 가져온 걸 내가 추가를 했는데 이니셜 스테이트 S0이고 그것은 뭐 확률을 S0의 확률에서 온다고 치고 그 다음에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설명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액션을 취하고 리워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프로바빌리티에 의해서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하고 글로 넘어가고 앞에서 설명한 거 좀 반복이죠. 좀 포멀하게 쓴 겁니다. 아까 팔레시 정의 이미 했습니다. 팔레시는 S에서 A로 가는 펑션이다. 아까 얘기한 거죠. 그 확률을 보여준다. S에서 A를 취할 확률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얘기죠. 강학습에서의 오브젝티브 목적은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다. 아니, 이런 팔레시를 찾아내는 거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다. 얘기한 거죠. 팔레시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행하고 나면 각 스테이트의 밸류 값도 맥시마이즈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아무튼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강학습의 목적은 리워드를 최대한도로 만들어주는 최적의 정책을 찾아내는 것이다. 예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오브젝티브 써 있듯이 뭐 그리드 월드라 그래서 이렇게 격자의 환경이 있다 그럴 때 각 셀에서 다른 셀로 움직이는 거가 가능한 움직임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목적은 터미널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것이다.
별표 된 게 터미널 스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아까 자동차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리워드는 마이너스 1을 준다. 시간마다 마이너스 1을 줘서 가장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한다. 여기 도달할 수 있게끔 한다. 랜덤하게 한다 그러면 팔레스라는 게 각 스테이트에서의 취하는 액션이니까 여기. 그죠? 랜덤한 팔레스를 한번 그려보면 말 그대로 랜덤이니까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옵티멀한 팔레스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옵티멀 팔레스는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당연히 내가 여기 있다, 현재 스테이트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액션은 왼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도 되고,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두 번 스텝이 걸리니까 여기랑 같으니까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금 보면 다 똑같다. 밑에는 이제 바운더리가 못 간다 그러면 여기는 세 스텝이 필요하니까 어디로 가든 다 똑같다는 거고, 하나라도 빠진 거, 예를 들어 여기서 이쪽 왼쪽으로 가는 게 빠진 건 이게 더 길기 때문이죠. 그렇죠? 옵티멀 팔레스를 저렇게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강화학습 통해서 저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포멀하게 쓰면 아까 앞에서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그런 팔레스를 찾아내는 게 그 강화학습의 목표라 그랬고, 그때 파이스타가 옵티멀 팔레스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건 이제 리워드의 그 기대, 그 리워드의 합의 기대값이 가장 커지게끔 해주는 것이다. 그게 지금 요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제는 이제 리사이클링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깡통을 수거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이제 이게 로봇이 가면서 이제 깡통 수거해서 뭐 여기다 모은다거나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다고 위에 거랑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각 스텝에서 로봇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깡통을 찾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홈베이스라는 데로 가서 차지하든지.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막 찾으러 돌아다닐 수가 있고, 아니 그보다는 좀 덜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이제 급박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든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액션 취하는 것은 그 에너지 레벨 가지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게끔 돼 있다. 이때 리워드 당연히 모은 수거한 깡통의 수가 맥스마이즈 되는 게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는 요 이제 강화학습의 핵심이 되는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미 얘기했듯이 우리가 최적의 팔레스 찾아내려고 하는 게 학습에서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표현한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것에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있고, 거기까지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를 푸는 방법들이 크게 뭐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방법, 그다음에 아니면 템포럴 디퍼런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뭐 랜덤 샘플링에 의해 가지고 어떤 에피소드를 샘플에 의해서 수행을 해서 그 결과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 학습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방법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겠고, 앞으로의 스케줄은 다음 시간 해보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1시간이 더 강의가 필요하면 다음 시간 2시간을 강의를 하고, 기말고사를 16일에 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혹시 강의가 뭐 빨리 진행이 돼서 끝나면 11일 날쯤에 시험을 보고, 프로젝트 발표는 18일 날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학부하고 대학원 나눠가지고 따로 그냥 자기 속한 학부면 학부, 대학원이면 대학원 때 시간에 줌으로 들어와서 발표하는 걸로 하고, 보고서는 그날 뭐 오후 5시까지 하드카피를 조교한테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이나.